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예.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 특히 우리 정성우 교수님처럼 귀한 분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주제가 아주 많이들 듣는 얘기인데요. 어지럽다는 건데요. 네. 어지러운 게 예. 행복해도 어지럽고 예. 또 불행해도 어지럽고 배고파도 어지럽고 모두 우리 삶에서 어지러움이 많은데 아니면은 정신이 산란하고 요새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질환적인 거요. 예. 몸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어지러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겪어보고 평생에 한 번은 겪어보는 건데요.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반복되는 어지러움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따라오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년 전 데이터인데요. 어지러움증으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다. 1년에 100만 명이라고. 야,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대단한 숫자인데요. 엄청나게 한 많은 거죠. 그러면 2%가 이상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2% 맞습니까? 네. 100만 명. 100만 명 2%. 예. 아니죠. 20%입니다. 20. 와. 1000만 명이 20%고요. 1000만 명 20%니까 2% 맞네. 2%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분이 병원에 와서 어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지구가 돌았을 일은 없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눈알이 죄송합니다. 안구가 저렇게 계속 진동을 한 거예요. 그럼 저렇게 그러면 보입니까? 보이죠. 육안으로 저렇게 우리가 도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환자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환자의 눈이 저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눈이 저렇게 움직이는 질환이 뭐가 있는가? 대표적인 4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이석증, 면예르병, 전정신경염, 전정편두통. 병원에 가시면 아마 저 4가지 진단명 중에 하나를 받게 될 확률이 많은데 문제는 저 질환들이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환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진단이 맞는지, 왜 자꾸 반복하는지. 저게 다 이비인후과 쪽에 있는 병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지러움은 이비인후과하고 굉장히 연관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다 내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서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석증을 살펴보죠. 이석증은요, 이런 병입니다.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뇌인데요. 여기 달팽이관, 또 3개의 반고리관, 그리고 가운데 전정이라는 곳이 있고요. 저기에 이석이 있는데 이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방구리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있습니다. 전정이라는 곳에 있는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렇게 서로 뭐 반죽처럼 저렇게 뭉쳐 있는 거죠. 꼭 쌀 같은데요? 그렇죠. 쌀같이 생긴 이석이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거나 머리를 부딪혔거나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 조각이 생기게 저 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2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는 어떻게 얘기 되나요? 굉장히 작은 건데요?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엄청 작은 점이죠. 좁쌀 정도 좁쌀보다도 엄청 작은 거죠. 작은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전자현미경을 갖다 대야 보이는 그렇게 봐야 정도의 되는군요. 일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미세한 건데 그 와중에 또 저렇게 조각이 생기는 거죠. 자, 이석증이 왜 생기냐 봅시다. 저 가운데 전정이 있고요. 여러 이유로 조각이 생겼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출산 아니면 뭐 노화, 그 조각이 생기면 저 조각들이 튀어서 방고리관으로 굴러 들어가 있는 상태. 저게 이석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한 조각이 왜 저 방고리관으로 굴러 들어가는가?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연세도 있고 또 과로를 했든지 이석 조각들을 저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녁에 주무셔야 되죠.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별일이 없어요. 몸부림을 쳐서 베개가 빠져나갔네. 이렇게 되면 저리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자, 아침에 되어서 이제 잠을 깼습니다.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야지. 바로 일어나면 또다시 저 돌이 또르르 굴러 내려오겠죠. 저기 있습니다. 그죠?
중력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이제 다시 자려고 눕습니다. 자, 베개를 잘 베면 딱 저까지만 내려갈 겁니다. 더는 안 가겠죠? 하루 종일 생활하고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또 또르륵 굴러 내려오고. 그러니까 한번 방구리관으로 빠져나오면 저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나오지 않고 계속 그 방구리관이 있다는 안에서 얘기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또 네. 잘라고 누우면 또 이렇게 되고, 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저기 원래 있던 가운데 전정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저기에서 이제 미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쟤들이 굴러다니는데 왜 어지럽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기 움직여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움직인다고. 돌이 굴렀다고 어지러울 이유가 없죠. 네네. 자, 방구리관을 보시면요. 방구리관의 끝부분에 저렇게 큐플라라는 이름이 붙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저 스위치는요, 전선, 신경을 통해서 안구의 외안근,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저 스위치를 딱 밀면 전기 신호가 흘러가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눈알이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석이 있으면 저 스위치가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석이 여기 있다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저 방구리관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을 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의 힘으로 스위치가 밀리는 겁니다. 움직이다가 밑에 내려오면은 물이 안 움직이니까 스위치가 원위치. 깜딱 멈추는 거예요. 아, 다시 볼까요? 자, 저 이석이 굴러 내려가면 스위치가 밀려서 물에 밀리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밑에 내려오면은 물이 안 움직이니까 딱 꺼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석이 구를 때마다 안구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막 도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석증인 거죠. 실제 보면요, 환자가 뒤로 눕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럼 이석이 또르르 굴렀어요, 지금. 네. 자, 안구를 보세요. 눈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빙글빙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그림 봅시다. 밑에 그림 보세요. 고개를 돌렸죠? 네. 그러면 이제 이석이 굴렀습니다. 네. 그러면은 큐플라가 밀리면서 움직이네. 옆으로 움직이네.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저거. 네. 세상 어지럽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어지럽다 이렇게 되는 거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이석을 원래 자리로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정. 원래 전정을 집어넣으면 되는 네네네. 거죠. 자, 어떻게 집어넣느냐 잘 보세요. 네네네. 밑에 저기 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우면 또르륵 굴러내려가요. 네. 됐죠? 자, 이제 뒤로 한 바퀴 더. 이렇게 돌면 또르륵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다시 끝난 거죠. 원위치로 가는 게 원위치로 아니고 계속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환자를 굴려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러면은 환자를 저렇게 그럼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 환자를 그러면요? 굴리는 거죠. 아,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저기 이석이 빠질 수 있는 곳이 앞 방구리관, 옆 방구리관, 뒤 방구리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다 다르네요. 또 모양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네. 집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 찾아가시면 아, 어느 방구리관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로 옥정밀 검사할 필요도 네. 없고요. 네. 그러면은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대로 완치되어서 이제 집에 가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메니에르병. 메니에르병은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이게 뭐 난청이 없는데도 난청 있는 것처럼 느끼고 뭐 예. 그런 뭐 상상도 하고 그런 대화를 들었었거든요. 예. 네. 메니에르병이 가끔씩 언론에 소개돼서 네. 들어보신 일이 많을 겁니다. 뉴스 기사인데요.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른 메니에르 투병 소식. 뭐 배우, 뭐 한지민, 유지태 씨, 가수 베이로 씨 등등. 자,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이런 네. 병입니다. 자, 이 그림은 달팽이관이거든요. 달팽이관은 가운데 저렇게 슬라이드처럼 물이 흐르는 튜브가 3개가 있습니다. 네. 단면을 한번 잘라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가느다란 이제 저기 물길이 있고요. 그 네. 물길 안에는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니에르병 환자는요, 뇌림프액의 이 양이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뇌 림프액이 왜 많아지죠? 뭐 이거 있나요? 그거는 체질적인 소인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뇌림프액이 항상 생성이 되고 흡수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생성이 많아지든지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뇌림프액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뇌림프액을 덮고 있는 저 막이 막 빵빵해지는 거예요. 뭐 저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빵빵해지다가 저기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요. 소리가 삐 하고 나고 눈알이 안구가 움직이면서 엄청 어지러워지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 이러다가 물이 빠졌으니까 감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수축이 되죠. 수축이 되면 사르륵 저렇게 아물어요 다시. 그럼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깨병 같죠. 그럼 어떤 뭐 치료를 안 하더라도 그냥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뻥 터졌을 때 어지럽고 안 들리고 소리가 윙 나다가 한 30분에서 2시간이 지나면 그냥 멀쩡해지는 거 다시. 그러다가 또 뻥 터지면 막 어지럽고 안 들리고 소리 나다가 또 한 30분 있으면 또 멀쩡해지고 뭐 계속 이러는 거죠. 뻥 이렇게 되풀이된다는 되풀이된다는 거죠. 반복.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뻥 터지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요. 치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간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치료는요. 캣즈를 멀리한다. 고양이를 멀리해요? 그렇죠. 근데 저 고양이 말고요. 약자입니다 이게. 자, 카페인, 네. 알코올, 타바코는 담배, 솔트, 스트레스. 이거 뭐 보통 우리가 건강 관리할 때 다 안 좋은 거네요. 술, 담배 네. 하지 말고 네. 짜게 먹지 말라. 네. 커피는 디카페인으로 먹고 네. 너무 과로하지 마라. 저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 인프액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멀리 하고요. 네. 약이 좋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꾸준히 복용하면 저 수압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메니에르병 그 약을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것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안구가 빙글빙글 도는 질환, 전정신경염이라고 있습니다. 전정신경은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달팽이관에서 연결된 신경이 아래쪽에 와우신경, 그는 청각을 담당하고요. 위쪽에 있는 게 전정신경입니다. 저거 평형을 담당하는데 저 빨갛게 된 부분이 염증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저기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이러스인데요. 대부분 단순 포진 바이러스. 피곤할 때 입 주변에 물집 만드는 바이러스거든요. 저 바이러스가 저리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전정신경이 급성으로 마비가 됩니다. 저런 건 뭐 피곤하거나 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질환은 다 면역이 떨어질 때 오는 거기 때문에 뭐 며칠 과로를 했다든지 과음을 했다든지 어느 누구도 다 걸릴 수 있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이건. 자, 전정신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전정신경이 있는데요. 안구하고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신경은 서로 양쪽에서 서로 끈을 당기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앞에 있는 사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안구에 연결된 끈들을 서로 양쪽에서 똑같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눈이 움직이지 않고 저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 전정신경염이 왔다. 오른쪽 전정신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게 마비가 되었다.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그쪽에서는 끈을 못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쪽 신경에서만 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럼 또 당겨지죠. 안구를 보세요. 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저렇게 돌아갈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나 사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탁 돌려서 저걸 딱 보게 됩니다. 다시. 끈은 또 당기고 있잖아요. 무한 반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땡겨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사과를 다시 보는 사과를 올려면은 또 땡겨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는 한쪽 정정신경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렇죠. 한쪽 정정신경이 눈알을 안구를 당겨서 시야가 벗어나면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하고 의식적으로 눈을 또 당기게 되고 저 상태가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하루 종일 괴롭죠. 저거 토합니다. 하루 종일. 이 괴로운데요. 그래서 자고 났더니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 막 구토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면요, 우선 신경안정제 주사를 놔줘서 반대쪽 전정신경이 줄을 못 당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안구가 진동하지 않아서 편해지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어지러우니까 안정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 3일만 하고 이제 끝내야 돼. 잠깐만요. 그 전에. 근데 염증인데 염증을 그 제거하는 그 약은 안 먹고. 약을 쓰죠. 약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아주 심할 때는요, 염증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정제를 써서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겁니다. 자,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환자를 한번 보시면요. 환자 머리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계속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마비되니까 반대쪽에서 당기고 왜 이러지? 눈은 바로 하고 계속 저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럴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우선 신경안정 주사를 놓으면 진동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요.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염증 억제제를 써서 저걸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일어서서 걸으려면 어지럽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다녀요? 쉬어요? 가만히 되게는 그렇죠. 있어야 되죠. 보통 누워 병원에서 있거나. 네. 안정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누워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지럽더라도 그러면은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근데 어지러울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처음 하루 이틀은요, 네. 막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움직일 때마다 토하고요. 그래서 급성기 하루 혹은 이틀, 최장 3일까지만 좀 안정하시고, 이제 비틀거리더라도 걸을 수 있다. 고 하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도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저런 외발로 버티기 연습 또는 계속 걸어야 돼요. 걷더라도 어렵게 일자로 걷기 저런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쉰다고 이제 누웠을 때는요, 이걸 하셔야 돼요. 앞에 정면에 한 점을 찍어 놓고 고개를 흔들면서 계속 그 점을 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무지하게 어지러워지는 행위들을 아침에 한 20-30분, 저녁에 20-30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걸 한 석 달 동안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해야 어지럼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대개는 이것은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전조증염이 걸리나요? 아무래도 고령일수록 면역이 약하니까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이제 조금 더 많이 근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분도 이제 골다공증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그 골격이 약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어지러워서도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우려되는 게요.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뭐 골반뼈도 다치고 그렇죠. 그냥 절대 혼자 하면 안 되죠. 혼자 하면 보호자가 옆에서. 어지러울 때 옆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죠, 움직이는 그렇죠. 얘기네요. 저 한 발로 설 때도 옆에 보호자가 네네. 팔을 살짝만 손만 대고 있다가 넘어갈 것 같으면 딱 붙잡아 주는 거죠. 일자로 걸을 때도 넘어갈 것 같으면 딱 붙잡아 주고. 그러니까 자기 홀로 하는 게 아니고 홀로 하면 위험하죠. 보호자가 안전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우리 근육이 너무 약해서 뭐 들 때마다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프다고 쉬고 있으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팔이 근육이 끊어지도록 통증이 오도록 계속 운동을 해야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것도요. 편하게 누워만 있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저걸 계속 하셔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석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네네, 좀더 낫다고. 증상이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이석 치환술을 하면 제일 좋고요. 네네. 이석증 환자 역시도 머리를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래요? 이석이 그 안에서 녹아서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질환입니다. 전정편두통. 편두통 중에 전정편두통. 이건 뭐냐면요. 편두통이라는 게 벼랑간 들이닥치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참을만한 두통이 아닙니다. 머리가 칼로 쪼개는 것 같은 엄청난 두통이 짧게는 5분에서 통상 반나절이고요. 길면은 3일까지. 근데 이게 더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엄청나게 오는 동안에 소리가 조금만 나도 너무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불을 켜면 그게 너무 거슬리고요. 그래서 조용해야 되고 불도 다 꺼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거슬려요. 머리 아픈 동안에는요. 그 다음에 어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전정편두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왜 생기냐면 사람의 뇌는 900억 개의 신경세포 덩어리입니다. 신경세포로는 다 이제 전기가 흐르거든요. 근데 적당한 사람 우리로 치면 220V 흘러야 되는데 일순간에 2000V가 꽝 흐르는 순간에 생깁니다. 이게 5분에서 72시간 동안 흐르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엄청 아프고 막 어지럽고 토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라요, 이 환자들은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과로나 스트레스 이후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약이 좋습니다, 약이. 그래서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그렇게 꾸준히 드시면 저렇게 극심한 편두통 발작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통을 일반적인 뭐 편두통 여러 가지인데 그 구분하는 것은 그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를 구분하나요? 일단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정도의 강한 통증이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간다, 뭐 밥을 한다, 약간 사물을 한다. 하여튼 움직이면 더 아픈 거예요. 예, 그런 상태가 편두통의 상태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세상에 빙글빙글 도는 저 4가지 질환을 발표해봤습니다. 네. 병원에 가시면은 4가지 질환 중에 한 가지 진단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해서 나았나 싶은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은 헉, 잘못된 건가? 저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계속 이렇게 돌다가 불안만 쌓여가는 거죠. 근데 이 4가지 질환은 반복되는 질환이긴 하지만 후유증 남기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한 바퀴 맹 돌면 그냥 끝납니다. 저렇게 이렇게 간단할 수. 당연히 병원에 가서 그렇죠. 이게 혼자 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건 네. 병원 가서 정확한 자세로 돌아야 됩니다. 자, 메니에르 병은요, 캣즈 멀리하고 약을 아침 저녁 먹으면 되고요. 전전신경염은 이거 하라 그랬죠? 도리도리. 네. 요거를 꾸준히 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전정편두통은요, 약이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이렇게 하면 지금 빙글빙글 도는 저 귀여운 환자분 이렇게 이제 눈이 멈추고 해피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어지러운 것이 뇌혈관 질환이나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오케이. 갑자기 급성으로 노인들이 어지러우시면 네네네. 아이고 중풍이다. 네네. 무슨 겁을 덜컥 먹죠. 네. 그런데 중풍, 뇌혈관이 막힌 어지럼증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일은 아, 그래요? 잘 없습니다. 아. 주로 어떤 시기냐면요. 중심을 못 잡아요. 저 4가지 질환은 정신 바짝 차리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이 돌아도요. 힘 딱 주고 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풍이나 어지럼증은 막 빙글빙글 돌지는 않은데 누우면 자꾸 몸이 넘어가는 거예요. 앉아도 뒤로 넘어가고 중심 못 잡는다. 이게 이제 중풍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또 중풍으로 인해서 오직 어지럽기만 하다. 이런 경우 극히 드뭅니다. 어지러우면서 더하기 다른 증상이 또 생겨야 돼요. 자, 혀가 우늘해서 말이 막 어눌하게 나온다. 아니, 또 마비되는 경우. 그렇죠. 한쪽 팔다리가 잘 마비가 온다. 아. 시야가 잘 안 보인다. 어지러우면서 귀가 영 안 들린다. 뭐 이런 식의 추가적인 신경 증상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지러움 단독이면서 세상에 뱅글뱅글 돌고 또 이석증처럼 깜짝 안 하면은 괜찮다가 움직이면 어지럽고 그러진 않거든요. 지속되지. 그런 것으로 해서 어지러움 중풍인지 아닌지를 크게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벼랑간에 어지러워가지고 예. 정말 큰 병이 걸린 줄 알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하면 예. 굳이 뭐 응급실을 가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나 병원을 가야긴 병원 가야죠. 급히 어지러울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세상이 돌고 어지럽다. 그럼 그때부터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말이 잘 나온다. 오케이. 잘 보인다. 팔다리 힘이 잘 들어간다. 잘 움직인다. 그럼 일단 중풍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네. 그래도 이제 어지러우면 병원 가기 힘들거든요. 그럼 뭐 119 불러서 차 타고 이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 쪽에 네. 특히 이제 4가지 이렇게 원인에서 어지러움이 있었는데요. 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만 그거를 또 혹시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좀 정확히 인지를 좀 해야 되겠고요. 예, 예. 여튼 오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세상이 어지럽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또 병으로서도 어지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교수님 말대로 치료 잘 받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지러움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전성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편안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